자, 코인한 뉴스. 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 뉴스들 중에서 어떠한 뉴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까? 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왔던 뉴스 세 가지 뉴스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죠. 전 골드만삭스 부사장이 가상화폐 전문은행으로 간다라는 뉴스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호재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죠. 영국에서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 지침을 발표한다. 이게 또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일본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재검토한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는 이제 투자은행이에요. 투자은행인데 여기 부사장이 전에 있던 부사장이 가상화폐 전문을 간다는 게 이게 과연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네, 이거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이야기하려면 사실 이 생방송 중에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핫한 코너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제 뭐 광범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요점 정리만 좀 이렇게 뭐 해드리면 좋은데 이제 뭐 노보그라츠죠. 유명합니다. 막 그 비트코인 뭐 작년에 뭐 그 투자를 하겠다 그 발언 이후로 엄청난 이제 급상승을 이제 이렇게 보여줬고 일종의 이제 뭐 가상화폐 뭐 예언가다 뭐 이런 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붙는 그런 뭐 중요한 인물이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보그라츠가 이제 가상화폐 이제 상업은행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골드만삭스 이제 임원 출신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골드만삭스가 가상화폐를 뭐 나쁘게 보는 것이냐 이런 건 아니죠. 골드만삭스는 지금 현재 미국 폴로니스 거래소를 인수를 한 상태죠. 물론 이제 뭐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뭐 인수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가상화폐가 무궁무진한 시장이 이렇게 연출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싱가포르라든지 홍콩도 왜 이렇게 뭐 그 눈에 이제 뭐 심혈을 기울이면서 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유치를 하느냐. 자, 그만큼 돈 냄새 나는 곳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치를 하고 투자를 이렇게 자행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노보그라츠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그 회사가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뭐 투자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 임원들이 계속해서 영입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와 가상화폐 이제 거래 은행 병행을 해서 이제 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선 뭐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골드만삭스와 노보그라츠 사이에 이제 뭐 밀월 관계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냐.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하락상세가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지만 추후에는 우리가 그 꽃길을 걷지 않을까.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석각들이 조금 가상화폐 전문으로 이직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들은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들에 베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상황 시장에서는 좀 더 호재적인 뉴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연구에서 암호화폐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 지침을 발표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일단은 파생 상품 시장이 조금 생기면서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평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일단은 뭐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 선물이 먼저 이렇게 상장이 됐습니다. 네. 시카고 상업거래소 이제 먼저 상장이 됐었는데, 자,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에 이제 뭐 유로 연합에서도 이 파생 상품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할 것이다. 자, 이런 소식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의외로 시장에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기는 좀 그런데 주시장 이제 삼성증권 사태만 보더라도 자, 유로 연합이라 라든지 기타 다른 국가들에서도 자,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자, 금융 상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 기관에 제재를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 유로 연합에서 이제 또 큰 레버리지를 이용한 이런 부분들 규제를 하기 이제 시작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종의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제도권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투자 자문사, 자, 이런 부분들, 이런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기관 출신, 기관 자금들도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쪽에서는 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이 이제 먼저 나와버렸고, 어느 정도 규제라든지 또는, 제도적인, 이런 절차 많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을 이렇게 시세를 죽이는, 큰 원인이 아니었는가. 자, 이렇게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지금도 현재,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매수 세력도 이제 뭐 존재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 자그마한 악재도, 엄청나게 이제 거품을 껴서 이제 크게, 부풀리면서 오히려, 공포 심리를 이제 조성을 해서 오히려 패닉세를 유도하는, 자,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올 연초부터 계속해서 펼쳐졌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많이 떠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면 절대 외인들과 기관들의 싸움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제동을 잡겠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크게 이렇게 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가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일단은 뭐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현물 시장 자체가 이렇게 흔들린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걸음마 단계, 초창기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뉴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뉴스도 이제 일본에서 가상화폐 규제, 네, 규제 얘기가 계속 빠지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규제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글쎄 과연 시장에서 이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자, 일단 호재보다는 네. 규제 이 단어만 나오면 악재죠. 좀 이제 악재로 네.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막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일단 뭐 법제화를 이제 뭐 제일 먼저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중에 자, 거래소 뭐 해킹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자,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데 오히려 이제 사용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자, 전문가들이 현재 모여가지고 오늘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이렇게 들어갔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법을 이제 바꾸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법을 토대로 해서 자, 전면적으로 이렇게 재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자 보호가 이제 제일 1순위로 우선순위로 이렇게 먼저 들어갈 건데 자, 투자자는 보호를 하되 자, 생태계를 어떻게 이제 육성을 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투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투기적인 상태가 많이 있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수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수하는 사람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데 오히려 미국에 이제 그 등록이 돼 있는 자, 비트코인 선물 상품 파생 상품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 투기장이 과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2차 과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 위원회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면 재구성 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그 증권거래 위원회에서 이제 그 파생상품 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로연합에서도 이 파생상품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제재와 이제 규제를 들어가고 자, 일본도 이제 법제화시켰지만 이런 부분들 공통적으로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한 가지 뭐 좋은 이슈들도 이제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좋은 이슈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이 방송 끝나고 추가적인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자, 그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꼭 이 방송 보시고 참여하셔가지고 과연 앞으로는 호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가시면 우리가 이제 뭐 그 물려 있다거나 또는 이제 뭐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뭐 타이밍 잡는 법, 자, 이런 것도 이제 디테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세계 곳곳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규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뭐 규제 부분들을 손보는 작업들 규제를 하는 나라들은요 이러한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또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쏙 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죠. 글쎄요 규제를 해달라 필요하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일단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상계좌부터 조금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